안녕하십니까. 자, 성상훈 기자의 호시탐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가 판결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양심에, 종교적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총을 들 수 없다. 그게 이제 군대 못 가겠다, 총 못 들겠다. 이게 이제 무죄 판결이 났다는데, 이게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럼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건가요?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종교적, 세금, 양심적 세금 거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일을 지금 자충수를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아직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잘 모르시는데요.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VOA 한국어라고 치시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판이 있습니다. 요거를 열고 들어가시면은, 이건 미 국무부가 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을 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의 국무부에서 하는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북한 핵폐기 직접 검증하고 볼 수 있어야 그 전에 제재 없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서 계속 북한에다가 포주기 한다. 김정은이 답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에는 한국의 주요 국방장관부터 외교장관들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때문에 방북하려고 했던 기업인들이 방북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의 4대 기업들과 은행에 전화해서 북한 대북 관련해서 지원 사업 어떻게 하고 있냐. 아주 꼬치꼬치 세밀하게 이제, 물어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국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자체가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미국 마음인 거지 한국 정부도 알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들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하는 것을 보면 대북 지원을 한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이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말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가짜뉴스 단속한다고 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 그게 정치적인 사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짜냐 진짜냐 그거를 정치적 편견, 정치적 자기의 소신을 갖다가 가짜뉴스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적인 발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자, 저희가 또 이제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떤 걸 또 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 미 국무부는 보시면 핵검증 중요성 강조해서 FFVD, 그러니까 CVID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검증 방법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북한 핵 문제 이제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돌려서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7대 은행들에게 전화로 다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점점 이제 쪼여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7시마다 톡톡 세계사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한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그 11월 6일 이후가 되면은 엄청나게 추워질 거다. 미국이 엄청난 제재를 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이제, 쪼여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이 지금 상정이 됐다고 합니다. 인권과 평화 안보를 연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 지금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권 문제는 이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정치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미국이 죽든지 북한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상황이고, 미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100만 명 정도의 그 주민들을 가두고 학살하고 학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권 문제를 걸고 나왔는데, 인권 문제는 최고 마지막으로 걸고 나오는 문제인데, 북한도 지금 인권 문제를 이때까지 인권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인권 문제를 걸고 나왔다는 건 이제 끝내겠다는 시그널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북한 관리들이 그 처벌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성을 강간하고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데, 한국의 문재인은 자기가 여성 대통령이라 했고 여성 인권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라 하면서 왜 지금 이런 성폭력범들을 감싸고 도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치는 것도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을 경고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왜 가만 놔두느냐, 북한 정권을 왜 미국이 가만 놔두는 거 아니냐, 속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은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할 것 없이 남한까지 이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 그 연대를 통째로 뿌리 뽑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고든창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동시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미비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한국, 중국을 도와주고 있는 한국,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먼저 지금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지난 10월 4일 날 우리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 가서 한 연설을 보면은 중국을 도둑질하는 국가, 미국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드는 국가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묵시하지 않겠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나온 이야기가 미국이 중국을 돈줄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자들을 연수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국이 그런 기술이나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이나 기술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 업체들이 돈을 번다는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이 돈줄을 차단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중국에서 사오는 그런 방식으로 중국에 돈줄을 만들어주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탈원전 한다고 하는데, 원전 해체를 하는 국내 업체를 갖다가 중국이 한국에 어떠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를 한 다음에 기업이 한국에서 원전을 해체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달이면 거치면은 중국 기업이 모기업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의 기술을
탈원전 원전 해체하는 기술을 가지고서 한국의 원전을 해체하고 나면은 그 해체할 때 나오는 기술들은 그게 한국의 원전은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술들도 들어가 있고 한국의 기술 들어가 있는데 그런 첨단 기술들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한국에서 원전을 해체하면서 배운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이 44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40조라는 돈을 한국 기업체가 벌어가지고 뭐 그중에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벌어가지고 중국 모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중국의 돈줄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가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북한에도 지금 여러 가지 루트로 다양한 루트로 지금 뭐 돈줄을 만들어주고 있는 북한의 돈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가만둘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동북아 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이 그 일본이 지금 뭐 3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중국과 맺기로 했습니다. 이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는 게 미국의 전략인데 중국에게 일본이 돈줄을 지금 대주는 거고 또 아베 총리가 대규모 지금 경제 사절단을 끌고 중국과 이렇게 뭔가 거대한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일본이 그렇게 지금 중국을 지금 살려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빨리 대한민국을 남한을 빨리 지금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 정권도 교체해버리고 통일을 시킨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는 그러한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제 환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뭐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고,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을 아예 한국 정부를 제끼고 한국의 기업들과 은행들에게 야 북한에 돈 보냈다가는 당신들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어저께 정부 종합청사 앞에 가니까 이 언론 탄압, 종교 탄압에 대해서 한 500~600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또 이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한국에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동성애를 보호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가서 군대에 가서 동성애 해도 터치를 못하게끔 교회에서 동성애는 안 돼요. 동성애는 신의 섭리에 거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들을 처벌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버리면 동성애자가 확산되겠죠. 동성애자 지금 안 그래도 전국에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동성애자가 확산되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민주당의 표가 되는 거고 선거운동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면서 자기들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매월 600만 원씩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매월 600만 원씩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금액은 자기 돈으로 주고 나중에 리펀드 받는 뭐 그런 형식도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에이즈 검사를 받으면은 에이즈 검사 받았다는 거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에이즈 검사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가명으로 토끼 혹은 뭐 에나멜, 뭐 애니멀, 뭐 라이언 이런 식으로 가명을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반찬이 뭐 에이즈 때문에 뭐 반찬이 입이 안 맞다, 입맛이 안 맞다 그러면 반찬값이 또 대주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치료하러 서울에 간다 그러면 그 교통비까지 대준다고 전문가들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수동 연세 요양병원에 영한섭 원장님이 그런 방송을 하신 거를 글로벌 디펜서 뉴스에 가셔가지고 모텔에서 샤워하면
에이즈 걸리나요? 이 방송을 한번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 확산시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파괴시키고 에이즈 확산시키고 그러니까 그 에이즈에 대해 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고 그게 이제 공산 독재로 들어가는 거고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야 종북은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이 이야기 해도 잡아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잡아간다는 거죠. 왜 정치적으로 차별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 사회,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그 독재 체제로 지금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지금 전략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지금 그렇게 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 그리고 그 에스더라는 그 기독교 중에서도 또 기도하는 모임 여기를 아예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면은 나중에는 그 다음에 가톨릭부터 해가지고 불교 이것도 박살이 나는 거고 언론도 박살이 나는 거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비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황으로서 군림하려고 하고 이 상황을 그 문재인 정권과 이 민주당이 만들어주면서 자기들이 영원히 반영구적으로 집권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지금 돌아가는 정치 상황인 것입니다. 예.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대형 교회나 지금 기독교 가톨릭이나 불교 이런 데는 언론 종교 탄압하는 게 저 우리 종교 아니잖아 하고 손 놓고 있는데 기독교가 박살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불교 가톨릭 전부 다 종교의 탄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 못하게 만들고 지금 5.18 관련도 5.18 관련해서 이상하다고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만들겠다고 했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철거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하게 하는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금 짓밟겠다. 이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인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거고 교회 파괴하는 거고 중국이 교회 파괴하는 거하고 북한이 교회 파괴하고 탄압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교회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탄압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눈 감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역 거부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 세력들을 또 키워주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그런 텃밭 선거운동원 지지 세력을 키워주는 5.18 특별법 제정해서 가짜 유공자들 확산해서 자기들 세력 키우는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다 퍼주게 하고 또 자기들 세력 키우고 돈줄 확보하고 지금 그런 작업하고 있는 거 사립 유치원도 지금 자꾸 비리라고 해가지고 깨부시는데 그 비리가 아닌 거죠. 예. 언론 여름 마녀 사냥 해가지고 비리 사범으로 몰아간 다음에 그거를 지금 다 국공립으로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빼앗아가지고 선생님들 노조 만들고 그 공무원 노조 되는 거고 그 노조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 소위 말해서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선거운동으로 확보하겠다.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하는 소위 말하는 선거 자기 총선 전략이고 대선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고 복잡하고 깊은 이 모든 거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다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남북 군사 합의서 오늘 첫째 날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포대들은 전부 다 지금 완전 폐쇄를 하고 있고 북한은 아직 해안포들이 다 동굴진지 포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우리 안보도 지금 이 북한에 갖다 바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나를 지켜달라고 국가 안보를 지켜달라고 해서 국가에 세금 내는 건데 지금 뭐 그런 부분도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양심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한테 북한을 추종하는 정권한테 세금 못 내겠다. 뭐 그렇게 말할 자유도 있는 겁니다. 예, 말할 자유도 있는 거고요. 아주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문재인 좋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택시 타고 가다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택시 기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금, 유튜브 가셔가지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 한번 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얼마나 심각한지가 알 수가 있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모텔에 가서 샤워하면 에이즈 걸리나요? 그 방송을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들어오면은 제일 상단에 걸려 있는데 그 방송을 보시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동성애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염화섭 원장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국민 여러분들 각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극기 집회 다 좋은데요. 문재인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끌어내리고 나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도 있고 대한애국당도 있고 바른미래당 소위 말해서 야당이라고 하는 대한정당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앞으로 이 국가 안보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보건복지를 어떻게 하겠다, 동성애 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 정당 같은 정당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태극기 든 국민들도 이 정치권에다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문재인 끌어내려라. 한미동맹 강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부한테, 이런 차별금지법 반대하라. 그리고 동성애 확산 저지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하고 대안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